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대부분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충류는 비닐로 그리고 조류는 깃털로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간은 예외죠.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인간에게서 털이 퇴화된 이유를 과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냥을 할 때 뛰어다니느라 높아진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고요. 또 털 속 기생충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털은 퇴화했지만 뇌가 진화를 하면서 우리는 옷과 모자 등을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뜨거운 태양 앞에서는 늘 약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내내 자외선에 지친 피부, 지금이 피부 건강을 점검할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피부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부를 지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건강한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 오늘은 정진호 교수와 함께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 강한 자외선은 피부를 쉽게 지치게 하고 수많은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 여름은 아무래도 자극을 많이 받고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환자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자극을 받기 쉬운 노출 부위 피부에 습진성의 병변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피부 병변은 홍반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에 많이 오는 질환들이 감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좀에 의해서 감염되는 발무좀이라든지 사타구니 무좀 이런 것은 여름철에 그 진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진균 감염성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름철 급증하는 질환 외에도 피부 질환의 영역은 다양하다. 특히 자가 면역 이상으로 인한 질환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몸에 물집이 생기는 질환들이 자가 면역 수포성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천포창이라든가 수포성 유천포창 이런 물집이 생기는 질환들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두 번째로 많은 질환군이 류마티스성 피부질환군입니다. 류마티스성 피부질환이라는 것도 역시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질환인데 대표적인 것이 홍반성 루푸스, 피부 근염, 피부 경화증, 베체트 디지즈,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그런 류마티성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이 피부에 많은 다양한 피부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환자는 지속된 햇볕 노출로 인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병원을 찾았다. 내가 이제 신장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산속에 가서 살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산에 다니고 해서 햇빛 쬐니까 막 그냥 이게 얼굴이 막 검버섯 같은 게 나고 막 해가지고 햇빛 봐가지고. 진단 결과 장기간 햇볕 노출로 인한 일광각화증으로 판명. 자칫 잘못하면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일광각화증은 자외선을 많이 본 피부에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이 된 건 아니고 암세포의 일부가 생겨서 표피층에만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 환자가 오셔가지고 제가 한두 달 전에 냉동요법으로 치료를 했고 지금은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암세포는 다 없애지고 정상 피부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자외선은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자외선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있는 추세.
WHO에서는 햇빛 속에 포함된 자외선을 1급 발암 물질로 정의를 하고 자외선 차단을 아주 철저히 할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권장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는 알약 형태로, 보충제 형태로 일주일에 2~3번 복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교수는 오래전부터 피부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제자들에게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생마다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가 조금씩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연구한 것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연구하는 거를 듣고 어떤 게 문제고 또 어떤 거는 잘했고 또 다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서로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피부에 대한 연구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때문에 젊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토의 시간은 정 교수에게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온다. 똑똑한 학생이 훌륭한 교수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생각하는 거는 교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젊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유로운 그런 의견을 듣다 보면은 거기서 더 훌륭한 생각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랑 잘 이 협의를 통하고 의논을 함으로써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휴가지를 런웨이로 만든 패션 아이템이 있다면 네. 바로 긴팔의 래시가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디자인도 색상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래시가드 중에는 물빠짐이나 변색이 잘 되는 제품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세탁을 잘하고 네. 제대로 말려서 보관해야지만이 뒤탈이 없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여름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옷도 중요하니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보통 어떤 환자분들이 주로 피부과를 찾게 되나요? 네, 여름에 휴가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또 밖에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등산을 하다 보니까 자극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극성 습진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기온이 높고 또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균이 잘 감염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모낭염이라든가 애들한테는 농가진이라는 병이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무좀이라든가 남성의 경우 사타구니 무좀 같은 진균성 피부 질환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미 등 색소성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은 여름철 하면 강렬한 자외선에 그리고 흐르는 땀에 수분 부족에 그야말로 총체적 당국인데요. 자, 이제 여름을 보내고 나면 피부 고민이 줄어드는 시기가 찾아오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피부 고민을 한시름 놔도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극을 많이 받고 고온 환경에서 감염성 질환이나 자극성 습진 이런 게 잘 생기지만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도 따라서 건조해지기 쉽고 건조해지면 건조성 습진이 잘 생기거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가렵기 시작하는 소양증이 생기는 등 계절에 따라서 피부병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네, 계절별로 피할 수 없는 피부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눈가에 단주름, 기미, 주근깨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주로 선크림 많이 바르고 네, 아무리 더워도 자외선 때문에
그 긴팔이나 모자를 쓰고 외출을 해요. 햇빛 많은 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피부가 좀 건조하고 따갑고 빨갛게 익고. 제가 평소에 야외 활동이 많은데 이 자외선을 쐬면은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그냥 외출을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피부암까지 걱정하시는 걸 보면은 자외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꽤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계속해서 실내에만 계실 수는 없겠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피부 고민,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바다에서 화끈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피부가 화끈거리면서 벗겨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기가 싫어서 조금씩 떼어내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피부가 벗겨집니다. 연고 같은 걸 발라야 될까요? 옷을 좀 가볍게 입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모자도 안 쓰고 뛰어놀다가 집에 와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때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네,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해수욕장에서 하루 종일 놀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에 피부가 굉장히 따끔거리고 심한 경우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햇빛에 의해서 화상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일광화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에 염증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만일 통증이 심하고 물집이 심한 경우에는 얼음 찜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찬물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걸로 안 되겠다 싶으면 피부과에 가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피부가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경험을 하셨죠. 그거는 햇빛에 손상된 죽은 표피 세포들이 벗겨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일부러 손으로 그걸 벗겨내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놔주시는 게 좋고요. 벗겨지는 피부 때문에 연고를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놔두시고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보습제는 좀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종의 화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땀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띠를 달고 사는 편인데요. 지금도 목과 겨드랑이 쪽이 따갑고 가렵고 울긋불긋합니다. 혹시나 세균 때문에 잘 안 없어지나 해서 비누를 많이 써서 자주 씻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낫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름 땀띠 한두 번은 겪으실 텐데 이게 그렇죠. 긁다 보면 더 번지더라고요. 그런데 잘 씻는다고 하니까 또 맞는 대처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땀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땀띠는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은 땀 샘에서 만들어져서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피부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피부 밖에서 땀이 배출되는 부위가 막히면 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밑에 머무르고 있다가 땀이 점점 많아지면 그 통로가 터져서 피부 속으로 땀이 배출돼서 생기는 일종의 염증성 병변입니다. 네. 따라서 자주 샤워를 하거나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땀이 나지 않도록 선선하게 하고 옷을 시원하게 입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땀띠 때문에 많이 가렵고 염증이 심하다면 피부과에 가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를 받아서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나 영유아들을 굉장히 여름철에도 꽁꽁 싸서 옷을 입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네. 신생아들이 굉장히 땀띠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신생아도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땀이 나지 않도록 잘 통풍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름 노출을 위해서 제모를 했는데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여드름이 당황스럽고 불편한데요. 이렇게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나요? 근데 이제 남성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면도 후에 이 면도한 상태의 그곳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이게 털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굴에 뭐가 나고 여드름처럼 보이면 여드름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인들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여드름이 아니고 모낭에 생기는 염증이다 해서 모낭염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제모를 하는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낭에 박혀 있는 털을 제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면도를 할 때 면도기에 소독이 잘 안 돼서 균이 있을 경우에는 모낭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낭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부위에 곰고 또 빨간 뼈다락지가 나오는 거는 여드름인 경우보다는 모낭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드름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여드름은 여드름균에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피지 분비가 많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남성 호르몬의 그 혈중 농도가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경우, 또 피지가 모낭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낭 각화증이라고 해서 모낭이 막혀져 있는 경우에는 피지가 밖으로 못 나가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청년기에 주로 얼굴에 생기는 모낭염과는 전혀 다른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피부에 대한 3가지 고민 함께 풀어봤습니다. 피부는 생명과 환경의 경계면이자 우리 몸속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건강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이 피부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피부는 여러분들 다 눈으로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띄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피부를 우리가 표피층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2번째 층을 진피층이라고 합니다. 피부를 튼튼하고 피부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보다 한 10배, 20배 두껍고요. 주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섬유하고 탄력 섬유라고 하는 섬유로 그 골격이 돼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세포하고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땀샘이나 이 피지샘 이런 것들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방층이 있습니다. 네. 지방층은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들 살찌죠. 네. 이렇게 남아도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이렇게 3층으로 돼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층이 표피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피층은 10개 층의 세포가 층을 이루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이름을 우리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합니다. 각질 형성 세포 이름을 통해서 무슨 기능을 하시는지 되게 짐작을 하시겠죠.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각질 형성 세포는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각질을 형성해서 그 각질이 모여 있는 층이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각질하면 무슨 생각을 하셔요? 때로 벗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밝힌 거는 이 각질층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밝혀냈고요. 따라서 각질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잘 모아놓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대 피부의 표피를 보면 80대 피부의 표피보다 한 2배 정도 두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표피가 얇아지고요. 이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드는 각질층도 젊은 사람의 각질층에 비해서 노인의 각질층이 거의 반 정도로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80 이상 먹은 노인들의 피부는 각질층이 하는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서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과 피부에서 수분을 잡고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도 잘 되고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질층은 2가지 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표피세포, 그것이 벽돌에 해당하고요. 예. 그 사이사이를
표피가 만든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죽은 표피 세포를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마치 벽돌담을 밟을 때 벽돌하고 그 사이를 세멘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각질층을 우리는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 기능이 잘 유지되어야 여러분들의 피부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기능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을 외부의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균도 못 들어오고 외부에서 더러운 성분도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수분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전해질이나 중요한 성분들이 밖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벽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때를 밀면 이런 장벽 기능이 소실되죠. 네. 각질층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감염도 잘 되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목욕할 때 때 미시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장벽 기능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피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또 물건을 만졌을 때 이 물건이 따뜻한지 부드러운지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감각 기능이 있고요. 또 피부 미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피부가 깨끗하고 잘 건강해야 미인이 되고 하는 것처럼 외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는 면역 기능을 하는 면역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피부의 구조와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그리고 흙집, 그리고 통나무 집처럼 네. 우리가 사는 공간도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만들지 않습니까? 피부도 사람마다 이 장벽의 특징도 다를 것 같아요. 네. 지루성 피부, 그다음에 뭐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이 세 가지 피부가 있다면 어떤 피부의 점수를 가장 후하게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세 가지 모두 정상이 아닙니다. 네. 다 정상 피부는 아니고 정상 피부라 하면 얼굴에 기름도 적당하게 피지 분비가 되고 또 피부 장벽 기능이 잘 유지돼서 피부가 촉촉하게 이 보습도 잘 돼야지 건강한 피부인데 지성 피부라 하는 거는 피지 분비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져서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돼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수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얼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기름이 많으면 덜 건조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이 많더라도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름이 많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는 우리가 복합성 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여드름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지루성 습진이라는 피부병이 잘 생기고요. 또 건조한 피부, 건성 피부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못해서 수분을 뺏기는 것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자극 물질이 잘 침투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처럼 변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뼈드락지가 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어떤 것도 항상 피부에 신경을 쓰고 잘 관리를 해야 될 피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우리 피부의 각질층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네. 물 한 방울 혹은 세균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목욕할 때 때미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이 각질을 제거해야 하는 지저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옛날부터 목욕할 때 수건으로 때를 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는 때를 몸에 반만 밀고 반은 안 밀고 한 달 동안 비교하는 실험을 해서 얻은 네. 결과가 있습니다.
때를 밀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 때를 민 쪽은 그렇지 않은 쪽보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예. 건조해지는 이유는 피부 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질층을 여러분들이 때를 밀 때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장벽이 손상되고 거기로부터 수분이 자꾸 밖으로 뺏기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민 쪽과 밀지 않은 쪽에 피부의 산도, pH라는 걸 재봤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피부의 산도는 5입니다. 5, pH 5인데 때를 민 쪽의 산도는 7, 이렇게 중성으로 됩니다. 피부는 약산성의 산도를 띠고 있고 그 약산성에 맞춰서 피부에 있는 모든 효소들이 제 기능을 하고 가장 기능을 잘하도록 세팅이 돼 있는데 우리가 때를 밀면 피부의 산도가 약산성에서 중성, 7로 바뀌기 때문에 그 효소들이 작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때를 계속 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성 습진이 생겨서 굉장히 가렵게 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피부가 더 늙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를 민 쪽과 때를 밀지 않는 쪽에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목욕을 하는 건데 네. 놀랍게도 때를 민 쪽에서 세균이 10배, 20배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는 상처를 받기 쉬운 장기이기 때문에 미리 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놓습니다. 옛날에 상처가 나면 침 바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침 안에도 그런 항균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피부에도 균을 죽일 수 있는 많은 항균 물질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물질이 어디 존재하느냐? 가장 한목적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피부의 가장 바깥일 것입니다. 피부 바깥에서 균이 오니까 주로 각질층에 항균 물질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때를 밀어서 각질층을 다 없애버리면 항균 물질도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균에 훨씬 더 잘 살고 상처가 나면 균에 더 감염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밀면 이렇게 피부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고 피부의 표면이 거칠고 이렇게 가렵게 됩니다. 이것은 과도한 목욕이나 세안을 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이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각질층이 제거되면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지질이 다 없어지게 되고 자연 보습 인자도 없어지고 또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가려워집니다. 그 과학적으로 다 건조한 피부는 가려움성을 느끼게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고 가려우면 긁게 되고 또 우리 피부가 건조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내는데 그것이 염증을 유발을 해서 이렇게 건조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진물이 나고 또 이 빨간 반점이 생기게 되는 이런 건조성 피부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외래를 볼 때 제 외래에 오는 환자분의 한 20-30%는 때를 너무 많이 밀어서 생기는 이 건조성 피부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형태의 건조성 피부염을 보여드리고 있고 주로 다리, 그다음에 배, 팔 바깥쪽 이런 데부터 건조성 피부염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세수하듯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건으로 밀면 각질층이라는 것이 피부에 굉장히 약하게 붙어 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몇 번 붙였다 띄었다 약하게 하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으로 밀거나 비누 수건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손에 세수하듯이 해가지고 더러운 데 닦고 물 끼얹어서 샤워하는 형식으로 2-3분 내에 간략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절대 때, 즉 각질층을 밀어내지 마시고
또 목욕한 후에는 보습제를 물기가 있을 때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항상 등을 치시면서 때를 박박 미셨거든요. 네. 지금 TV 보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습을 잘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도 거침없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게 있잖아요. 네. 뭔지 아시죠? 네, 네. 자외선이죠. 그렇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 자외선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일으키는 외부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외선입니다. 제가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은 저 지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태양에서부터 뭔가가 날라옵니다. 그게 광자라는 거고요. 광자가 날라오는 이 파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태양광선을 여러 광선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외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볼 때 사용하는 광선이 가시광선입니다. 네. 빨주, 노초, 파남, 보 아시죠? 그게 가시광선이고 그다음 적외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거고 우리가 열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광선이 적외선입니다. 이 중에서 적외선과 가시광선은 자외선에 비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외선에 비하면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일단 자외선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비타민 D를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대부분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나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역시 파장에 따라서 조금 긴 파장의 자외선을 자외선 A라고 합니다. 자외선 B는 280에서 320 나노미터의 폭에 속하는 파장을 자외선 B라고 하고요.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자외선 A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자외선 A보다 100배, 1000배 강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외선 B를 더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유리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거나 차를 타고 다니실 때 유리창을 닫고 다니시면 자외선 A는 들어올 수 있어도 자외선 B는 못 들어옵니다. 자외선 B는 비타민 D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장입니다. 자외선 A는 아무리 받아야 비타민 D를 못 만듭니다. 네. 그래서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에 아무리 쪼이고 있어도 비타민 D는 만들 수 없죠. 네. 그래서 자외선 B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자외선 C는 오존층에 의해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는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서 두세 시간 이렇게 놀다 보면 다음 날 일광화상이 입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자외선이 피부에 손상을 끼쳐가지고 염증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햇빛이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황산이나 염산 같은 거에 우리가 피부가 묻었을 때 생기는 염증과 동일한 겁니다. 굉장히 네. 피부에 나쁜 거고 우리 몸에 나쁜 게 일광화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해수욕장 갔다 와서 5일 내지 일주일 있으면 피부가 검해지잖아요. 네. 피부가 탄다고 하죠. 그걸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피부 반응은 자외선을 많은 양을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광화상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만 양을 받더라도 우리 눈에 못 느껴서 그렇지 염증 반응이 생기고 색소 침착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시장에 갈 때 또는 친구 만나러 나갈 때 조금씩 받는 그런 자외선이 10년, 20년, 30년 쌓이게 되면 만성적으로 피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 심각한 것으로는 피부암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암의 90% 이상은 다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름살이라든가 피부가 늙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5분, 10분
또 30분 이렇게 보는 자외선의 효과가 축적이 돼서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얼굴에 여기 갈색의 반점이 2개 보이고 있고 이 남성분도 흑자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 흑자가 보이시죠? 네. 기미도 역시 햇빛을 봐서 생기는 겁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자외선 노출이고요. 두 번째 흔한 노출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임신 중에 기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흔한 것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 광대뼈 쪽에 갈색에 넓게 퍼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기미라고 합니다. 기미는 치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 햇빛 차단을 항상 잘 해야 되고요.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요즘 레이저로도 치료하는데 레이저라는 게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잘 치료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빠질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신중히 고민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인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건데 어르신들 중에 조금만 부닥치면 피부에 멍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외선이 피부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피부 안에 지나가는 혈관을 잘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부닥쳐도 피부가 그 충격을 흡수해서 혈관을 보호하지만 자외선을 오래 받은 피부는 굉장히 얇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주면 얇은 피부를 통해서 혈관에 충격이 크게 가서 혈관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인성 자반증이라고 하고 혈관이 단순히 터진 거기 때문에 큰 건강에 지장은 없지만 보기에 굉장히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 놀라서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네. 그다음에 검버섯, 과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저승꽃이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햇빛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참 나쁜 녀석이군요. 그러니까요. 자외선을 잘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미나 잡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연고나 화장품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네. 바르면 이게 금방 사라질 것 같이 광고를 해요. 정말 치료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우리 얼굴에 있는 색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피부 안에 밖에서 보기에 그렇게 까맣게 보이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온 건데 그거를 발라서 치료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있는 치료 연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연고들은 다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어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고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가는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중에 이런 색소 침착을 좋게 하는 미백 화장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미백이 생기는 기전을 제대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다시 젊은 피부 또는 원래 피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연구를 잘해서 임상 연구를 잘해서 효능이 입증된 화장품인지 잘 선별해서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뭇거뭇한 기미도 문제지만 불그스름한 안면 홍조 때문에 불편함 겪으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붉은기가 있다면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햇빛을 본 경우, 이게 한꺼번에 많이 안 보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본 경우에 이렇게 원래는 보이지 않아야지 될 그런 모세혈관들이 많아지고 또 확장이 돼서 이렇게 눈에 띄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는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피부에 받으면
혈관을 증식시키고 또 혈관을 늘려서 얼굴에 홍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정 교수가 말하는 꿀 피부 관리 비법 그 첫 번째.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햇빛을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 안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선크림을 철저히 바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항상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하나 피부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식생활. 정진호 교수는 틈날 때마다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며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잡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여러 종류를 다양하게 매일매일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해서 절대로 때를 밀거나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더운 물 속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은 피하고 있고요.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정 교수는 피부 악화의 주범 중 하나를 스트레스로 꼽고 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피부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의 합성을 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많이 늙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피부가 늙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노력하시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금세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민감성 피부의 원인을 국내 연구진으로는 최초로 발견을 했다고 하셨는데 민감성 피부 이게 타고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감성 피부라고 하면 화장품을 바르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피부가 따끔따끔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화끈거리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피부를 민감성 피부라고 합니다. 굉장히 빈도가 많아가지고요. 정상인의 한 반 정도는 그런 민감성 피부를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상 피부하고 민감성 피부를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런 단백질이 민감성 피부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의 수축을 많이 시켜서 그런 화끈거리거나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을 찾아서 민감성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피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점입니다. 점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점이 모양이 달라진다거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암으로도 의심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커지거나 이렇게 경계가 울퉁불퉁하거나 색깔이 알록달록할 때는 혹시 피부암이 아닌가, 특히 피부암 중에 가장 예후가 나쁜 악성 흑색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점인지 아니면 악성 흑색종인지 감별해야 될 거가 점이 동그랗게 대칭성이냐 아니면 비대칭성이냐 그리고 경계가 분명하냐 아니면 경계가 분명하지 않느냐 색깔이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진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크기가 클수록 이 악성 흑색종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모양이 자꾸 변하면
악성 흑색종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예전에 비해서 피부암이 많이 늘었다 그래요. 특히 네. 60대에서 80대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흑색종 외에 또 다른 어떤 피부암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네, 피부암의 95%는 세 가지 종류에 속합니다. 하나는 악성 흑색종,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다른 하나가 상피세포암입니다. 또 하나가 기저세포암.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피부암의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세 가지 모두 그 원인은 자외선이다 하는 겁니다. 햇빛을 10년, 20년 오랫동안 보게 되면 피부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철저히 차단을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긴팔, 모자 이런 걸 쓰시는 게 좋고요. 햇빛이 강할 때는 나가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피부암은 겉으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치료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도 생각을 하실 거고요. 하지만 또 흉터가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된다면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아주 조그만 부위에 발진이 생겨서 쉽게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을 한두 달 발랐는데도 잘 치료가 안 되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혹시 피부암이 아닐까 이렇게 검사를 받으셔야 좋고요. 상피세포암과 기저세포암은 예후가 아주 좋아서 절제만 해내면 재발 위험도 없고 건강에 큰 위험이 없습니다. 악성 흑색종은 세 개 중에 가장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점이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아닌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암은 아니지만은 난치성 질환 중에서 표정을 지을 수 없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그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의심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피부가 딱딱해지는 질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보는 몇 가지 질환 중에 하나인데 피부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피부 경화증은 말 그대로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인데 피부 안에 콜라겐 섬유가 점점 많아지는 병이 되겠습니다. 피부 경화증은 국소 피부 경화증하고 전신 피부 경화증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네. 국소 경화증은 피부의 어디나 주먹 크기 또는 손바닥 크기의 피부가 콜라겐이 많아져서 딱딱해지는 경우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체에는 병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신 경화증은 처음에 손끝이 창백해지는 찬데 노출됐을 때 손끝이 창백해지는 그런 증상하고 손가락이 뻣뻣해지는 이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으로 시작해서 팔, 얼굴 이런 피부가 굳어지는 그런 병이게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신 질환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요. 국소 피부 경화증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전신 경화증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동맥경화증은 많이 들어봤는데 피부경화증은 또 좀 생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되고 국소 피부 경화증은 점점 커졌다가 1, 2년 후에 다시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신 피부 경화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와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색소성 피부 질환부터 암과 희귀 질환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모두 피하고 싶은 질환이겠지요. 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욕을 할 때 절대로 때를 미시면 안 되고 간단히 샤워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여러 가지 피부병을 유발하고 피부암과 피부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철저히 피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가능하면 많은 양을 바르셔야 됩니다. 보통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뿐이 사람들이 못 바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르는 것보다 2배, 많게는 3배 정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에 노출되고 2시간이 지나면 점점 효과가 없어져서 2시간 후에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습제를 하루에 2번, 특히 샤워 후에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이 부신 피질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코티졸은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고 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도 많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가능하면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빨리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 이런 데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면 항산화 물질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자외선에 의한 나쁜 영향을 예방하고 줄여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이상적인 체중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피부 관리법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피부는 환경과 소통하는 첫 창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금 달리하면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산림욕이 좋다고 합니다. 네, 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를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요. 치료는 되지 않지만은 피부염도 조금은 안정될 수 있다는군요. 네,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하셔서 그 긍정적인 기운이 피부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피부 노화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과 정진호 교수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